다른 사람이 전화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주요 신호 중 하나는 배터리가 금방 닳는다는 겁니다. 배터리는 핸드폰과 같이 낡게 되긴 하지만 최근에 구매한 전화기라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일부 악성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전화기를 스캔하고 데이터를 제3자에게 보내기 위해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웹페이지를 열 때 멈춰버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일부 악성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을 종료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기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열 때 디자인이 다르거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 다른 탭과 다르게 생긴 탭이 있다면 이것 또한 경고 신호입니다. 프록시 프로그램 때문일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과 인터넷 사이에서 가짜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화기를 제어할 때 다이얼 패드의 모양과 색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전화기에 미리 설치한 앱이 있습니다. 구글로 검색해서 합법적인지 확인하세요. 안전 목록에 없고 설치한 기억이 없는 경우 다른 사용자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넘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앱은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읽고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뱅킹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원격으로 전화기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에 찍은 기억이 없는 사진과 비디오가 있을 수 있어요. 휴대폰 플래시가 저절로 켜지고 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카메라 앱은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휴대폰을 가열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의 기기에 액세스할 때 전자메일에서 피트니스 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새 암호가 생겼거나 새로운 것에 가입되거나 열지 않은 전자메일이 읽음으로 표시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새 계정을 열거나 여러분의 이름으로 신용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사이버 범죄자들은 비싼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해외로 보내거나 프리미엄 요금 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윤을 남기며 자신들의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그들이 전화기에 설치하는 원치 않는 앱은 트래픽에 매우 굶주립니다. 월말에 데이터가 활발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데이터 청구서를 받게 될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 대한 북마크가 있거나 팝업이 너무 자주 보이는 경우 이는 다른 유형의 악성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애드웨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팝업을 클릭할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또한 유해한 다운로드로 이어지거나 개인 데이터를 도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가 여러분이 보낸 이메일이 이제 스팸 폴더로 간다고 한다면 사이버 범죄자의 소행일 거예요. 인증되지 않은 서버를 통과하도록 전자메일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통화 중에 이상한 소리나 울림이 들리고 전화가 끊기고 수신 상태가 좋은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없다면 이 모든 건 또 다른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의 전화기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사기범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앱을 통해 전화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IP 주소와 사용자의 위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사이버 범죄자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액세스하고 특정 웹페이지를 열기 위해 피싱 화면을 만듭니다. 그들의 시도가 성공하면 훨씬 더 많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일부 앱은 그 자체로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뿐이죠.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러한 앱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고용주나 배우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때때로 전화기에 추적 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앱을 통해 항상 전화기 소유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몇 분 동안만 혼자 두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충분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마다 암호를 도용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와 마주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종종 근처의 카페의 이름을 따서 네트워크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실수로 가짜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되죠. 또한 그들은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 통화의 브라우저 쿠키를 노립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정에 대한
완전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의 공공충전소에 전화기를 꽂으면 단순히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 USB 케이블은 장치의 이름과 유형, 일련 번호, 제조업체, 운영체제 및 파일 시스템 정보, 전자칩 아이디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일부 구형 안드로이드 모델은 컴퓨터에 연결하면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때 여러분의 데이터를 그들에게 노출시킵니다. 여러분의 친구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보라는 사진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한 중요한 문서일 수도 있어요. 피싱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거나 개인 데이터를 훔쳐갈 앱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때때로 온라인 범죄자는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계정을 통해 전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진, 전화번호부, 그리고 메시지를 돌려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라고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저장된 암호를 얻기 위해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정의 도미노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도둑이 충분히 빠르면 운영체제의 버그를 사용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조차도 데이터 누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화기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설치하고자 하는 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다른 사용자의 리뷰를 읽고 안전을 지키세요. 사용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앱을 찾으면 삭제하세요. 앱을 실행하기 전에 항상 앱이 요청하는 모든 권한을 읽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럴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만보기는 여러분의 은행 정보를 알 필요도 없고 파트너 피트니스 회사와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화 차단기 및 방화벽으로 모바일 보안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다운로드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죠. 종단 간 암호화를 사용하는 메신저는 개인 통신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VPN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무료 와이파이 123 또는 모두를 위한 와이파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세요. 운영체제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자들이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전에 모든 버그 수정 및 보안 패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수신되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정말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특전을 제공한 회사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나 은행 정보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개인 핫스팟을 활성화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바일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꺼두세요. 이렇게 하면 악성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공충전소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피하려면 파워뱅크나 벽면 충전기를 휴대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전화기를 제어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악성 프로그램 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알림없이 실행 중인 악성 응용 프로그램 및 의심스러운 프로세스가 있는지 휴대폰에서 검색합니다. 이 불량 앱을 모두 즉시 삭제하세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설치한 모든 앱도 제거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암호를 변경합니다. 전화기가 좋은 암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암호 필드를 누른 후 강력한 암호 사용을 선택하여 전화기가 제한하는 암호를 선택합니다. iOS에서는 마이너스 기호로 구분된 6개의 글자와 숫자 세 묶음으로 된 19개의 문자가 제공됩니다.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화기를 조교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중요한 데이터가 모두 백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이폰의 경우 설정, 저장 및 백업에서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활성화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설정으로 이동하여 계정을 누르고 구글 계정을 선택한 다음 최근에 모든 앱과 서비스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사진, 비디오 및 기타 파일을 컴퓨터 또는 플래시 드라이브로 옮길 수도 있어요. 연락처와 달력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